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KBS나 SBS를 필두로 한 언론사들이 점차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그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자, 일단 사진부터 한 가지를 좀 보시죠. 자, 이게 어제 이제 서초동 집회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쭉 나와 있는데 KBS가 저기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촛불 문화재 취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촛불 집회나 촛불 운동이다 이러지도 않고 촛불 문화재라고 또 부르나 봅니다. 그렇죠? 뭐 어쨌건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KBS도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은데 뭐 요즘 들어가지고 부쩍 KBS가 반정부적인 어떤 뭐 기사를 많이 쓴다. 그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유시민 작가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이 생각해봤을 때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가지고 유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무슨 소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정겸신 교수가 증거를 이제 이렇게 반출한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PC를 반출한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듣고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거 유 작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게 좀 과하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의 수위가 뭐 자기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새 정권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보다도 여당 의원들보다도 더 힘을 써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과 조국 수호하기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유시민 작가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게 문제가 됐었어요. 이 김경록 씨가 정경심 씨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알릴레오 가가지고 이렇게 뭐 취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KBS가 지난달에 인터뷰를 했으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지를 않고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이제 또 알릴레오 방송에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KBS가 또 발칵 뒤집혔죠. 원래 이제 KBS가 아무리 인터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터뷰한 내용을 곧이곧대로 당연히 얘기할 수는 없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검찰에도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조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유시민 작가는 그냥 검찰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사실을 대조한다, 뭐 이런 식의 과정 자체를 그냥 유출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KBS가 내가 만약에 사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전부 보직해임을 시켰을 것이다, 이런 식까지도 알릴레오 방송에서 한 겁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정경심 씨가 PC를 반출하는 거를 증거 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언론사가 인터뷰한 내용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이거를 무슨 뭐 유출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에서 봤었을 땐 유 작가 한물 같구나, 유 작가 정말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KBS도 참 웃긴 것이 그 KBS 이제 그 경영진 해가지고 사장이 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국 장관 및 검찰 관련 취재보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KBS가 반응한 거죠. 유 작가만 한마디로 듣고 막 벌벌 떨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유 작가가 저런 얘기했다고, 야 그러면 관련돼 있는 사람 전부 다 조사하고 전부 다 무슨 뭐 교체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KBS가. 그래서 KBS 안에서도 노조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야, 유시민 주장만 듣고 KBS 기자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취재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목소리가 KBS 안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KBS에 대해 가지고 야 너네 왜 이렇게 정부에 대해 가지고 친정부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SBS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친정부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왔는데, 솔직히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면서도 그래도 KBS 안에 있는 양심이 끼어있는 기자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유시민 작가가 한마디 했다라 그래가지고 취재팀을 그냥 다 바꿔버리고 조사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언론사에서 가능한 일이냐? 당연히 양심적인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KBS뿐만 아니라 SBS도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사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헤게모니 상실 자초한 문재인 정권 중도층의 선택은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67.4% 정도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019년도에 평가를 해봤더니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5.1%만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처럼 여야 이렇게 좀 지지하는 층이 두터운 지지하는 어떤 그 입장 자체가 명확한 이런 나라에서는 중도층의 투표가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안철수를 찍었던 뭐 700만 정도 되는 사람, 유승민을 찍었던 200만 명 조금 넘는 사람, 도합 합쳐가지고 9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잡았을 때 이 중도층 900만 명이 누구한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승패가 갈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같은 사람을 임명 강행하게 된다면은 중도층의 표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임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은 중도층을 흡수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지지층의 탈락은 조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지지층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당시에도 조국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생각했었을 때 조국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국이 뭐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무슨 이유 때문에서인지 총선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그 각오를 가지고 조국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보시면은요. 나라도 두동강, 진보도 두동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친문이라 불리는 열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노릇일 겁니다. 조국 사태로 등 돌린 스윙보터, 즉 중도층을 다시 끌어와야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전략이 있고 제시할 비전이 있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정권은 꼭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조국 장관이 불러일으킨 사태가 한국적 파시스트의 출현으로 이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의 비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신구구 이거에 대한 얘기도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국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지금 저 기사의 조국에 대한 평가겠죠. 글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국에 대한 임명 강행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패망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처럼 보수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광화문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득 채울 정도로 보수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분노의 힘이 대단했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언론도 차근차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KBS나 SBS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등 돌렸다고 우리가 보이죠.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보수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더 정확하게 자신만의 헤게모니를 잘 정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내년 총선에서 기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